원나라 관료는 평생 400명이 넘는 아내와 결혼했고 죽은 뒤 그의 시신을 파내 개들에게 먹였다.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새는 밥 때문에 죽는다.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 황제도 돈이 필요하고 돈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군자는 돈을 제대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의 유혹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원나라 관리인 아헤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으로 죽은 후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며 400명 이상의 아내를 둔 것으로 밝혀졌다. 쿠빌라이 칸은 그의 뻔뻔함에 너무 화가 나서 개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파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점차 타락하여 유명한 부패한 관료가 되었습니까? 아헤마의 돈벌기 여정의 시작. 아헤마는 원래 여왕의 시종으로 유색인종이었다. 쿠빌라이 칸이 다스리는 원나라는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지만 몽골인답게 용감하고 싸움에는 능숙했지만 재정 관리에는 능숙하지 못했다. 당시 몽골인의 눈에는 한족의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았고 쿠빌라이 칸은 한족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쿠빌라이 칸의 다년간의 캠페인은 막대한 돈을 소비하고 국고를 비워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무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사람은 재무관리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세무맨으로서 세무남자로서 세밀하게 정리한 것이다. 국고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그는 쿠빌라이 칸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었고 쿠빌라이 칸은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느꼈고 곧 돈이 그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같았고 매우 기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칸은 아헤마에게 공식적인 직위를 부여했으며 쿠빌라이 칸의 지원으로 아헤마는 국가의 금융 권력을 장악했고 이헤마는 돈을 벌기 위한 길을 시작했습니다. 돈벌이에 미친 아헤마. 물론 취임한 아마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조치는 국고를 대폭 늘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헤마는 돈을 모으는 것은 잘하지만 돈을 버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헤마는 세금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편리하고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헤마는 생활 필수품인 소금과 철에 집중하여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세금을 늘리기를 희망했습니다. 철과 소금 산업에 있어서는 국가의 통제와 독점을 강화해야 하며 철을 재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호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세입이 늘어나 연간 약 1000만 kg의 철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철을 농기구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국가 소득도 늘어납니다. 이 철은 매년 곡물 4만 시로 교환될 수 있는데 이는 제철 산업을 독점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소득을 늘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민간 소금은 일반적으로 공식 소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민간 소금 구매에 대한 의지가 더 높지만 국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아헤마에서는 민간 소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즉시 국고를 가득 채웠고 아헤마도 황제의 인기를 더욱 얻었고 아헤마는 더욱 대담해져서 부를 축적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철제련과 소금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다고 불평하고 있었고 이 두 품목에만 의존하여 돈을 벌 수는 없었고 너무 높이 올리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아헤마는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을 버는 몇 가지 새로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아헤마의 재정 관리 능력을 보고 아헤마를 매우 잘 칭찬하여 쿠빌라이 칸의 결정을 지지했고 아헤마는 부총리가 되었습니다. 아헤마는 법정에서 족벌주의를 사용했고 법을 무시하는데 극도로 오만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쿠빌라이 칸에게 은행권법을 시행하고 화폐를 통일하며 약재를 정부의 관할권으로 가져오도록 독려했습니다. 아헤마가 이 문제를 주관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약품을 고가에 팔고 마음대로 지폐를 발행하는 일이 많아 인플레이션이 심해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이 돈으로 인해 쿠블라이 칸은 어히머가 자신의 현금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쿠블라이 칸의 지원으로 인해 어히머는 매우 오만해졌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아헤마. 궁정에서 권력을 잡은 아헤마는 국가의 수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입도 늘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북한 관리들로부터 돈을 갈취했고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관리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아헤만은 쿠빌라이 칸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들은 그의 우위를 피해야 했습니다. 에머의 협박으로 관리들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계속 인상하는 동시에 에머는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여 반체제 인사를 제거했습니다. 부자가 된 후 아헤만은 돈 외에도 음욕에 사로잡혀 자신이 보는 예쁜 사람을 모두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결혼했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한 유부녀를 소유하게 되면 더욱 강압적으로 빙의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그는 아내와 딸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는 매우 대담하게 행동했다고 볼 수 있으며 바로 그의 행동으로 인해 400명이 넘는 처첩을 두게 되었는데 이는 매우 방탕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비옥한 농지를 빼앗고 서민들을 함부로 착취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샀다. 죽음 이후의 아헤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아헤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헤마는 모두가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왕주는 이러한 욕망을 느낍니다. 왕주는 매우 의롭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아헤마의 다양한 행동을 보고 빨리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승과 함께 신중하게 배치한 끝에 왕주는 성공했지만 쿠빌라이 칸은 현금을 잃고 분노하여 즉시 왕주와 고승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모든 관리들은 무력했습니다. 왕주와 고승이 죽은 후 쿠빌라이 칸은 결국 죽음 후에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때 관리들은 아마의 탄압으로 인해 마침내 탄핵 기회를 얻었고 아마의 범죄를 쿠빌라이 칸에게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제출한 공무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쿠빌라이 칸은 자신이 오랫동안 신뢰해온 장관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예상외로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아헤만은 국가에 넘겨준 돈보다 자신의 돈을 더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아헤마가 주인을 이렇게 배신하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났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가서 아헤마의 무덤을 파고 그의 몸을 토막낸 뒤 들개들에게 던져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썩은 고기였고 들개들은 결국 그것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약. 아헤마는 많은 불의한 행위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서민들의 노예였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한 대가를 여전히 목숨으로 지불했습니다.